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또 평소하고 조금 다른 컨셉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런 오디오 관련 카페나 동호회나 이런 쪽에서 실명 아이디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바쁘기도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사이트를 많이는 못 보는데 우연찮게 들어가게 돼서 제가 알만한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더만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영상을 첫 번째로 한번 찍어보는데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건의하실 부분이 있다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완을 하거나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페 게시판에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제일 관심이 갈 만한 내용은 제가 평소에 추천을 많이 했었던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겠죠. 오늘 아캄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캄 이야기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SA35 그리고 상위 기종은 SA45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형 제품 중에서는 SA30이 있습니다. SA30. 근데 아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쭉 이제 제목이나 본문 내용 등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가장 제 눈에 띄는 내용이 아캄이 너무 많이 비싸졌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캄 SA35도 너무 많이 비싸졌고 SA45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캄 SA35나 45는 너무 많이 비싼 건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아캄 SA35가 가격이 많이 비싸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직전 버전, 직전 구형 버전이 SA30이죠. SA30이 단종되기 직전에 저렴하게 판매가 되었어요. SA30도 출시를 처음 했을 때는 여러분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20만 원인가 440만 원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출시했을 때 출시 가격은. 그리고 그게 300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꽤 그래도 저렴한 느낌이 들었던 가격이 200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사실 마지막 최저 가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60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흔한 표현으로 그 260 정도 하는 최저 가격은 떨이 판매인 거죠. 단종 직전에 일부 재고만 떨이 판매를 했던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290만 원대에 판매했던 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일부 재고를 260만 원 정도로 떨이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A30의 품질과 상품성을 현재의 SA35와 동일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막판에 남은 재고를 떨이 판매한 가격과 지금 현재 SA35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를 한 것은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마 딱 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신제품에 준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SA35의 지금 판매 가격과 SA30의 떨이 했던 가격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시는 것은 하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SA30에서 SA35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제품이 바뀌면서 상품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잖아요. SA30하고 SA35하고 디자인이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상품성이나 기능이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타사 제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솔직하게 있는 사실대로의 팩트대로 비판을 해야 맞는 거겠죠. 그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객관적인 비판이죠. 타사 제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사 제품 중에 버전 2나 SE 제품이나 이런 후속 기종이 나왔는데 디자인 바뀐 제품이 있습니까?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기능도 바뀐 것이죠. 그런데 SA30하고 SA35는 출시 가격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SA35가 원래 출시 가격도 비싸졌어요. SA30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형편없다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라고 해서 제품이 무조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SA32 디자인은 솔직히 약점은 맞다. 디자인은 별로다. 그 말씀은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SA35는 그래도 디자인이 많이 개선이 됐죠.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저 모기업이 미국 회사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가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덕분에 좀 안 질리는 느낌은 있죠. 근데 옆에 이제 디테일이 좀 많이 바뀌었죠. 옆에 이제 제품 가운데 노란색, 밝은 노란색 줄을 넣는다거나 위에 상판 방열구 같은 경우, 그 통풍구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노란색 빗금이 안에 투 레이어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 노란색 세시의 빛깔이 이렇게 세련되게 보인다거나, 그리고 가장 크게는 전면에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달아서 훨씬 더 제품의 그 시인성이라든지 디스플레이로 인한 디자인이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그 전면에 디스플레이 달린 것도 아마 경쟁 제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화질이 아마 제일 좋을걸요. 그 화질이 과거에는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다라고 해서 아니 디스플레이가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거면은 비슷한 가격에 그냥 아이패드 최신형을 하나 구매하고 말지. 그게 화질도 좋고 활용성도 훨씬 더 뛰어난데 뭔 그 화질도 안 좋은 디스플레이 달려있는 걸 그렇게 연연하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아캄 최근 제품들은 화질이 너무 좋아요. 색감도 너무 선명하고 그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화면을 봤을 때의 느낌도 좀 좋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캄 제품은 단순 AB 클래스 방식이나 D 클래스 방식이 아닌 G 클래스 방식이죠. G 클래스 방식. 근데 이 G 클래스 방식이라는 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 버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4세대 G 클래스 방식, 뭐 5세대 G 클래스 방식, 6세대 G 클래스 방식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SA30의 사운드가 약간 투박한 느낌이었다라면은 SA35는 중고음의 하모닉스 표현력이 훨씬 더 예쁘고 화려해진 그런 식으로 좀 더 음질이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스피커들과의 대응력도 더 좋아지고 오디오적인 표현력의 느낌도 더 우수해졌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버전이나 코덱 이런 것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블루투스도 그냥 수신만 하는 게 아니라 송수신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도 더 뛰어나졌고요. 뭐 포노 앰프, 포노 MM, MC, 뭐 프리아웃 단자 이런 단자의 구성도 조금 더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상품성들이 더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아캄은 제작사 자체는 영국에 있고요. 모기업은 하만 오디오 그룹이기 때문에 모기업은 미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주주는 삼성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요. 삼성에서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 기간이 다른 대부분의 오디오 회사는 1년이지만은 아캄의 경우에는 하만 오디오 그룹의 제품의 경우에는 2년을 제공합니다. 무려 2배 차이예요. 한글 매뉴얼 제공한다는 것도 제가 어필을 했습니다만은 한글 매뉴얼 제공하는 회사가 의외로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면은 야 한글 매뉴얼 지불되는 한국에서 파는 제품인데 한글 매뉴얼 제공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의외로 한글 매뉴얼 제공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캄 제품 구매를 하시면은 무려 룬 서비스를 3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3년 동안 무상으로 써볼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상품성도 좋고 성능도 뛰어나고 디자인도 현격하게 개선을 했고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오디오 상품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구형인 SA30이 한창 판매가 이루어지던 당시의 가격이 290만 원대에서 330만 원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량 인상된 거를 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상품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사 제품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타사 제품들하고 비교하는 이유 자체가 그 회사 제품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타사 제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타사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 제품은 나쁜 제품이야, 그 회사 제품 쓰시는 분들은 잘못 판단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비난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능이나 만족도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잘못 선택을 했다거나 그 제품이 나쁜 제품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 자체는 굳이 불쾌하시거나 저를 공격하실 필요나 저를 미워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대표적으로 캠브리지 오디오도 에보 150이 구형은 단종이 되고 아마 SE 버전이라고 나왔죠. 에보 150 SE. 그런데 디자인이 원래 제품이 디자인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은 바뀐 게 없어요. 뭐 그 성능이 조금 개선이 됐다고는 합니다만은 저는 구형은 여러 차례 사용해 봤어요. 중고로도 구해서 사용해 보고. 그래서 구형은 그 제품도 아까 제가 아캄 SA30이 떨이 판매를 하느라고 저렴하게 판매가 이루어졌다 했는데 캠브리지 오디오 에보 150 구형 지금 200만 원 중반대에 떨이 판매하고 있죠. 그리고 신형 에보 150 SE는 또 300 중후반이죠. 100만 원 가량, 적게는 100만 원 가량 가격 차이가 나죠. 그럼 에보 150 SE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인원 앰프 브랜드라고 하면은 각 판매사별로 취급하는 제품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판매점들마다 주력으로 취급하는 브랜드가 다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또 인기 기종 중에 N사 제품이 있죠. N사 제품. 300만 원대 제품은 아니었습니다만 조금 더 비싼 제품이었습니다만 그 제품도 지금 V2 버전이 출시를 했어요. 한 5년 만에 V2 제품이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도 디자인은 안 바뀌었죠. 그 제품은 디자인에 있어서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디자인은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DH칩이 조금 더 좋은 걸로 바뀌고 증폭 능력이 조금 더 좋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만은 사실상 설계 방식이나 그전에도 증폭 모듈은 똑같은 거 사용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이 지금 인터넷 표시 가격이 900만 원대예요. 참고로 그 구형 제품이 가장 저렴하게 뭐 각종 이벤트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노출됐던 가격. 오늘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기준 자체가 가장 저렴하게 판매됐던 SA30이 가장 저렴하게 판매됐던 당시의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N사 제품의 경우에도 가장 저렴하게 판매됐던 당시의 가격에 비하면 무려 가격이 2배로 뛰었어요. 2배로. 가격이 20% 30% 뛴 게 아니죠. 무려 200%가 뛴 거죠. 200%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렇게 따지면. 디자인도 안 바뀌었는데 가격이 무려 200%가 뛰었어요. 900만 원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회사 제품 말고도 N사 제품이 또 하나 있네요. 그런데 이런 유명한 제품들 제가 주변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야, 만약에 아캄이 조건이 안 좋아지면 아캄을 우리나라에서 취급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조건이 안 좋아지면은 야, 그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그 브랜드. 그 제품이나 조금 더 수입을 좀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제품이나 판매하자. 그 제품이나 홍보하자. 이런 이야기도 듣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제품. 은근히 유명한 브랜드였는데 여기저기 그 제품을 취급하고 있었던 샵들을 보면은 그 제품 재고가 없다라고 해요. 그 제품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왜 구할 수 없겠습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면 오히려 아캄보다도 더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려버리니까. 제품은 똑같은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유명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도 수입을 못하는 거예요. 수입을 해봤자 소비자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타사 브랜드 제품들에 비하면은 아캄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가격을 많이 올렸다라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캄은 디자인이나 상품성이나 기능이나 서비스적인 측면, 사후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룬을 제공한다거나 애프터 서비스를 2년으로 늘려준다거나 이런 서비스적인 측면도 많이 향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가격 인상폭은 다른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지 않은가. 그리고 또 제가 재밌는 거를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캄이 정말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는가 해서 아캄의 구형 기종들과 제품 가격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과거에 아캄 FMJ 시리즈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캄이 하만 오디오 그룹의 인수가 되기 이전 시대에 나오던 제품들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캄 FMJ A28이라는 기종을 제가 기억을 해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잡지에 리뷰도 썼던 기종이에요.
이 제품 출력이 75W입니다. 출시는 지금으로부터 한 17, 8년 전에 출시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무게가 8kg입니다. 사실상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무게가 10kg이 안 넘잖아요. 그럼 인문기입니다. 인문기. 구동력이라고 언급할 것도 별로 없는, 그 당시에 영국의 앰프가 무게가 10kg이 안 넘으면 구동력 위주의 앰프가 절대 아니고요. 그냥 다들 음색역 앰프들이었어요. 출력도 75W밖에 안 되고. 근데 이 제품 가격이 얼마였게요? 얼마였게요? 지금 조사를 해봐도 최저 가격은 230, 좀 비싼 가격은 280만 원으로 조사가 됩니다. 자, A28 후속으로 나왔던 A29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출력은 5W 향상이 되어서 80W. 이 제품 무게도 8.6kg인가 뭐 9kg인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제품도 여전히 무게는 10kg이 넘지 않습니다. 가격이 미국 출시 가격이 2,300달러입니다. 2,300달러. 요즘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한 300만 원 중후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요 당시의 환율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290만 원 정도는 하는, 환율만 그냥 적용을 하더라도 290만 원 정도 하는 그 정도 가격의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 단순 순수 인티앰프죠. 단순 순수 AB 클래스 방식의 순수 아날로그 인티앰프 방식이죠. 올인원 앰프가 아니에요. 이 제품만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플레이어를 또 따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 당시에 아캄의 뭐 CD17 이런 CD 플레이어만 연결을 하더라도 금액을 한 100만 원 가량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선 블루투스, 네트워크, 뭐 HDMI 단자 그런 건 아예 없죠. 한 단계 위의 제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SA35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0 시리즈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20 시리즈 제품은 인문기예요, 사실상. 출력이 100W가 안 넘고 무게가 10kg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동력을 논할 거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위 기종인 A38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A38은 드디어 출력이 105W로 100W가 넘어갑니다. 그래도 SA35보다 수치적인 출력도 떨어지고 증폭 방식 자체가 AB 클래스 방식이고 담백한 사운드였어요. 담백한 사운드. 사운드에 밀도감이 살짝 있으면서 담백하고 살짝 쫀득쫀득하고 밀도감이 약간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무게가 여전히 10kg이 안 넘습니다. 안에 물량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가 9.5kg밖에 안 해요. 근데 당시의 가격이 365만 원이었습니다. 365만 원.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답이 딱 나오죠. 17년 전에 365만 원에 판매했던 앰프가 무게는 10kg도 안 되고 출력도 더 낮고 증폭 방식도 AB 클래스 방식이어서 그 당시에 한번 우리가 그 당시에 아캄을 기억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당시에 아캄 앰프로 하이엔드급 스피커 구동됩니까? 하이엔드급 스피커 매칭해가지고 답답하지 않은 짜릿한 사운드 나옵니까? 순발력 있고 짜릿하고 생생한 해상력과 입체감 구현이 됩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 A38 같은 인티앰프는 디지털 입력 단자도 하나도 없는 순수 아날로그 AB 클래스 방식의 인티앰프예요. 그래서 플레이어를 따로 사야 돼요. 플레이어를 따로 붙여야 됩니다. 당시에 FMJ CD23T라는 CD 플레이어가 200만 원 중후반대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두 개 구매를 하고 무선 재생 기술 같은 건 다 포기하고 디지털 입력 단자 다 포기하고 그냥 CD만 듣고 살아도 500만 원 이상 들어요. 당시에 FMJ A38 가격과 지금 현재 SA35의 가격 10% 차이도 안 납니다. 근데 상품성과 기능성이나 성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죠. 최근에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들이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D랑 라이브 기능이 들어간다든지 USB DAC 기능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무선 네트워크 각종 프로토콜을 탑재를 하고 있다라든지 각종 뭐 HDMI 뭐 디지털 프로세싱 기능들이 들어간다든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든지 뭐 또 이제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든지 DHCP 최신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기능 하나하나 부품 하나하나 각종 뭐 코덱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제작비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감안하고 판단을 한다면 평가를 한다면은 이게 SA35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삼성 측에서 2년 무상 서비스 보장해주고, 그리고 최근에는 룬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이제 추가적인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룬을 여러분들께서 따로 결제해서 쓰시려면은 그거 만만치 않아요. 부담스러워서 못 씁니다. 근데 이런 네트워크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룬을 한 번 정도는 사용을 해보시면은 좀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1, 2년도 아니고 3년이면 엄청난 서비스입니다. 3년을 내가 직접 돈 내고 사용하시려면은요, 웬만한 노트북 가격 하나 나옵니다.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자면, 그리고 경쟁사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라면은 그렇게 많이 비싸졌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요즘 물가 대비 현실입니다. 그리고 종종 더 나는 비용을 덜 들이면서도 더 만족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유독 오래전 제품하고 비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고로 구매하신 제품하고 비교를 하시거나, 내가 어떤 제품을 중고로 저렴하게 사서 쓰고 있는데 가성비 최고예요, 이 제품이 훨씬 더 좋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들의 특징이요, 중고로 내가 만족스러운 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싸게 샀으면 싸게 샀을수록 훨씬 더 좋은 제품이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분들은 동일한 조건의 그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제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그 조건 자체가 전제가 되어야겠죠. 여기 게시물을 보다 보면은 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는데, 소프라 2를 사용하고 있는데, 포칼 소프라 2를 사용하고 있는데 앰프가 현재 시모디오 600i V2다. 아캄 SA45로 바꾸면은 어떨런지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이제 답변을 해주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여기에도 아캄 SE45가 너무 비싸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SA45를 추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SA45가 현재 인터넷에서 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이 700만원 중반 그 정도 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SA45의 가장 강점은 하이엔드급 스피커,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해서, 물론 이제 구동하기 쉬운 스피커들하고도 매칭이 좋습니다만은, 구동하기 어려운 하이엔드급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었던 그 구동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순간 다이내믹 레인지 구현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이 순간 다이내믹 레인지 구현 능력은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 비교를 한다라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AB 클래스 방식 앰프들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입이 무거워야 되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이 아직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간 다이내믹 레인지 구현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것은 소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대역과 가장 낮은 대역까지의 그 영역을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내믹 레인지가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폭이 크면 클수록 더 스펙타클하고 광대역 사운드가 재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광대역이라는 말 안에 뛰어난 해상력의 표현이라든지 뛰어난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든지 정확하고 다이나믹한 표현력이라든지 스피디한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하이엔드적 사운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이내믹 레인지 특성이라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뛰어난 해상력, 광대역 특성, 스펙타클함, 다이나믹한 중저음의 표현력, 그리고 정확함과 스피드감, 이런 능력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SA45는 단순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아니라 G 클래스 방식의 앰프이면서 출력이 180W인가 하죠. 사실상 수치적인 출력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현실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를 믿어야죠. 실제. 그러니까 테스트를 안 해보시고 비교를 안 해보시고 논평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비교를 하시더라도 과거의 제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제 어렸을 적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요즘은 10년이면 강산이 2번도 바뀌고 3번도 바뀌어요. 그런데 한 15년 전, 20년 전 제품하고 비교를 하면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죠. SE45가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모든 비교 대상이라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아캄 SE45가 좀 돋보일 수 있는 장점들이 좀 더 많다.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 좀 더 장점을 더 잘 이렇게 구현을 시켜주더라. 그런 특성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순간적인 다이내믹 레인지 구현 능력. 그게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중에서는 인티엠 프로는 뭐 심오디오 700i급 이런 정도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심오디오보다 좀 더 얌전한 성향, 구동력이 약하면서도 얌전한 성향의 앰프들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아마도 2천만 원이나 2천만 원 넘어가는 제품들하고 비교를 하셔야 이런 오디오적인 표현 능력이라든지 스펙타클함의 능력이라든지 해상력이라든지 소리의 이탈력이라든지 답답하지 않게 표현해주는 능력이 SE45가 상당히 그만큼 뛰어나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구동력이라든지 음의 이탈력이라든지 오디오적인 구현 능력이 기본 이상은 되어줘야만 여러분들께서 소장하고자 하시는 하이엔드급 스피커가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기본기 이상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저렴한 앰프하고 비교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아캄 SE45보다 다른 브랜드가 나는 더 개인적으로 음질이 더 마음에 든다. 당연히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관찰을 해보면은 이런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거를 기본 바탕으로 두고 있는 앰프보다 다른 앰프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음색형 음질을 좋아하세요. 오디오적인 쾌감보다는 음색형 음질을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음색형 음질을 좋아하시면은 200만 원짜리 앰프의 음색이 내가 좀 더 마음에 들면은 1000만 원짜리 앰프도 200만 원짜리 앰프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취향 문제지 객관적인 성능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가수의 목소리를 예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임영웅의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임영웅의 목소리를 200만 원짜리 앰프에 틀어주면은 임영웅의 목소리를 안 튼 아이돌 음악을 튼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오디오보다 임영웅의 목소리를 틀어준 200만 원짜리 오디오가 더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중에 수많은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질문글을 써주신 분은 이제 스피커를 소프라 2를 계속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앰프를 한번 바꿔보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 다양한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소프라 2에 한번 매칭을 해보십시오. 소프라 2나 소프라 3 매칭 많이 해보신 분 계신가요? 소프라 2에 오히려 굉장히 고가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 소프라 2의 사운드가 나긋나긋해지고 유연해지고 감미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2천만 원 미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아캄 SE45는 모든 올인원 앰프로서의 기능을 다 탑재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카드 가격이 700만 원 중반이잖아요. SE45와 비슷한 가격의 앰프들과 비교를 해야 정당하고 객관적인 비교라고 할 수 있겠죠. 비슷한 가격대의 AB 클래스 방식 아니면 혹은 약간 더 비싼 가격의 AB 클래스 방식의 인티 앰프나 올인원 앰프를 매칭을 하면은요, 소프라 2가 포카를 대표하는 스피커인데도 불구하고도 사운드가 답답해집니다. 그 권장할 수 있는 사운드가 안 되게 돼요. 소프라 2를 구동을 하냐 못하느냐, 이거는 아마도 심오디오 600i 정도가 마지노선급일 겁니다. 심오디오 600i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죠. 저희 입장에서 마지노선급이에요. 커트라인급이에요. 그러니까 600i로 만족을 하시면서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심오디오 600i는 분명히 각종 오디오 평론가나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죠. 심오디오 중에서는 가장 얌전하고 가장 심오디오스럽지 않은 성향의 중립적인 음색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앰프다, 그런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다른 글을 봤는데 SE45하고 비교하는 글에서 나는 타사의 인티 앰프로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 그 타사의 인티 앰프도
결국은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인티앰프였어요. 근데 그 인티앰프가 올인원 앰프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별도의 플레이어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00만 원 넘는 인티앰프에다가 뭐 50만 원짜리 위물트라 물리겠습니까? 5, 60만 원짜리 위물트라 매칭하겠습니까? 뭐 100만 원짜리 매칭하겠습니까? 그나마도 중견급의 네트워크 플레이를 매칭한다라면은 요즘은 뭐 하이파이 로즈하고 에버솔로도 지금 400만 원, 500만 원 되어 있고 오랜더 A1000이 오히려 지금은 더 가격이 합리적인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랜더 A1000만 물린다고 하더라도 300 초반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분 시스템의 앰프하고 플레이어 가격이 1,400만 원,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캄 SA45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무려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2배 차이가. 그분께서 1,000만 원 넘는 가격의 앰프와 별도의 네트워크 플레이어 매칭으로 만족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겠죠. 솔직한 이야기겠죠. 거짓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분이 만족하신다는 것은 존중을 합니다만은 SA45하고 공정한 비교는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캄 SA45가 뭐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아니라고 해서 음질이 무슨 뭐 매우 거칠다거나 아니면 매우 뭐 투박하다거나 힘은 좋은데 음질이 뭐 투박하고 거칠다라거나 음악적이지 않다라거나 그 정도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스피커 매칭에 따라도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물론 앰프를 더 고가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사용한다라면은 사운드가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따스하고 좀 더 감미로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이엔드적인 오디오적 기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다이나믹함이라든지 소리의 해상력이라든지 소리가 스피커에서 답답하게 머물러 있지 않고 소리가 어느 정도는 펼쳐져 내줘야 입체감이나 공간감이나 스테이징의 느낌이나 무대감이나 아니면 뭐 눈부신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캄 SA35가 하베스하고 매칭이 가장 우수하더라. 하베스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캄 SA35하고 매칭하시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주신 분도 계시는데 결국 최종적인 음질은 스피커와 소스 기기의 매칭 그리고 공간 대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데 스피커에 대한 제어력이 좋은 아캄 SA35나 SA45 G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사용을 했을 때 그래도 동 가격 대비 스피커에 대한 제어력, 정확한 제어력, 구동력, 오디오적인 기교 이런 것들은 동급 최고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고 다른 경쟁사 앰프에 비해서 음질적인 경쟁력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해도 절대로 뭐 그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재밌는 글이 있네요. 예, 저희 청음실에서는 주로 아캄 위주로 추천을 하고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똑같은 포칼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매칭 비슷한 가격대에서 네임 노바 P를 추천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아캄을 추천하는 건 맞죠. 아캄 자체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은 맞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청음을 하시면은 무조건 무슨 뭐 노바 P는 나쁜 제품이다. 노바 P에 비해서 아캄이 무조건 좋다. 그렇다고 그렇게 노바 P는 이렇게 차별한다거나 그런 경향은 절대 없습니다. 참고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하늘의 맹세코 이런 거 가지고 하늘의 맹세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노바 P가 압도적으로 재고가 많습니다.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캄을 추천해서 아캄을 판매하는 게 마진도 더 좋고 아캄 재고가 더 많으니까 그걸 추천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업자들은 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노바 P 재고가 훨씬 많습니다. 노바 P 재고가 훨씬 더 많고 심지어는 저희는 전시룸에 노바 P가 2대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노바 P를 적극적으로 들려드리고 있고 비교 청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아캄이 좀 더 아캄에 만족하실 만한 분들에게는 아캄을 추천하는 것이고 노바 P가 좀 더 만족하실 만한 분들에게는 노바 P를 추천을 하는 것이고 두 가지를 동등하게 더 만족하실 만한 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공정하게 두 가지 제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바 P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노바 P가 가격이 살짝 더 비싸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노바 P는 참 신기한 제품이죠.
D클래스 방식인데, 증폭 방식은 D클래스 방식인데 똑같은 그 모듈, 똑같은 D클래스 증폭 모듈을 사용한 타사 제품은 약간 음색이 얇고 가볍고 살짝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증폭 모듈을 사용했는데 그래도 네임은 네임 오디오다 라서 그런지 노바P는 D클래스 방식인데 음색이 촉촉하고 약간 따스한 섬세한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서 선호도의 차이가, 호불호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지 않은가. D클래스 방식인데 고출력의 D클래스 방식은 약간 사운드가 좀 자극적이고 이탈력이 너무 세게 느껴지는 게 일반적인데, 역시 네임 오디오는 네임 오디오답게 약간 따스하면서도 촉촉하면서도 섬세한 사운드를 낼 수 있다라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악함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악함을 이 정도까지 대변을 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제품이고 적극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나다라고 추천하는 제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사실 굉장히 메이저급 브랜드 몇 개를 빼놓고는 소비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인기를 실감할 만한 브랜드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관련 커뮤니티에서 그 주도적으로 홍보하는 제품이거나 관련 커뮤니티에서 좀 더 활발하게 판촉 활동이나 홍보 활동을 하는 업체의 제품이거나, 그러면서 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좋은 조건의 이벤트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하신 제품이거나, 그런 제품은 마치 인기가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뭐 스피커 브랜드로는 포칼, B&W, 뭐 그리고 뭐 무선 스피커 브랜드 쪽에서는 뭐 캐프,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스피커 브랜드가 특별히 인기가 있다, 그러면서도 많이 이용을 하신다, 많이 구매를 하신다, 그럴 만한 브랜드가 별로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요. 앰프 브랜드 중에서도 이제 하이엔드급에서는 뭐 맥킨토시, 그리고 정말 좀 딴 세상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골드문트, 그 외에는 주기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져가지고 적극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가격 방어도 잘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별로 없어요. 불경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불경기.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의 할인 판매를 하는 브랜드가 아니고서는 인기라는 것을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도 제가 업계 내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입이 아예 안 되고 있는 브랜드도 있는데 악함 정도면은 상당히 그래도 선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함 제품의 평판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만 오디오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만 오디오 그룹에서 어쩌면 이제 악함보다 브랜드 네임밸류가 더 뛰어난 더 고가의 브랜드가 마크 레빈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함이 기술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도 마크 레빈슨보다 더 고가의 제품은 제작을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경영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지고 보자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악함보다 더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 손에 꼽습니다. 비싼 제품을 만든다라고 해서 기술력이 뛰어난 게 아니거든요. 비싼 제품을 만드는 것은 그냥 비싸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만 원대에서 D클래스 방식보다도 장점이 있고 AB 클래스 방식에 비해서도 장점이 있으면서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싹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재 네트워크 플레이어로서 가장 어떻게 보자면은 전용 앱 자체는 좀 아쉽지만, 전용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좀 아쉽지만은 사실상 요즘은 전용 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대죠. 그 범용 앱들도 얼마든지 호환이 되고, 그리고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 앱 자체로 리모트 컨트롤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전용 앱 자체가 그다지 중요한 시대는 아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악함 유통사 측에서 룬을 무상 제공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D랑 라이브도 300만 원대에서 D랑 라이브도 풀로 제공을 하는 그런 제품을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G클래스 방식이라는 게
그 미래 시대의 앰프 증폭 방식입니다. 가장 고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증폭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 정도 가격대에서 회로 설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시도 자체를 잘 안 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원래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인기라는 측면을 생각하면은 판매량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판매량, 그리고 노출도, 그리고 실사용자분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인기도라는 것을 이제 그 평가를 해야 될 것인데, 아캄은 그래도 상당히 준수하게 선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매량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용자분들께서 만족을 하시면은 그 제품은 좋은 제품이다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어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니아분들 사이에서 제품을 평가를 하는 게 무슨 정치 활동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봤을 때 제품은 좋아 보이는데 왠지 그 브랜드는 칭찬해주면 안 될 것 같아. 나의 무슨 이익관계라든지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제품은 품질이 좋더라도, 그 브랜드는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칭찬을 해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캄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캄이 이제 같은 소속 그룹 내에 JBL의 고가 앰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아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술력이 좋으니까, JBL 기술진보다 기술력이 좋으니까 아캄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크 레빗은 제품 만들 때도 일부는 참여를 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서비스적인 측면도 지금 현재 그 같은 시장 내에서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한글 매뉴얼 공식적으로 제공을 해주죠. 룬 3년 무상 서비스 제공해주죠. 2년 무상 서비스 제공해주죠.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5% 페이백, 사용 후기 작성하면 5% 페이백 서비스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SA35 기준으로는 20만 원 가까이 페이백을 받으실 수가 있고, SA45 기준으로는 한 35만 원 이상, 40만 원 가까이 또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서비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모범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처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판매처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제가 뭐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비판을 하자면은, 우리나라 오디오 판매처들이 너무 수동적이에요. 우리나라 오디오 판매처들이 너무 그 제품 볼 줄을 모릅니다. 새로운 제품에 도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유통사에서 권장해주는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객관적인 활동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과거의 제품보다, 과거에 취급했던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면은 그 제품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캄 SA30이 출시를 했을 때도 그 제품을 팔아보겠다라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아캄 SA35와 아캄 SA45가 나왔을 때 저는 다른 업체다 양보했어요. 맹세합니다. SA30이 그 정도면 나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SA35하고 SA45는 구형에 비해서 상품성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훨씬 더 좋아졌죠. 저는 다른 업체에다가 양보했다니까요. 근데 다른 업체에서 몇 군데 알아보더니 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품 자체는 좋은 제품인데, 그러면 좋은 제품을 추천을 하면서 권장하는 게 나쁜 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몇 군데 업체에서 또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쩌면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뭔가 그 플랜지에서만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고 판매처가 좀 많지 않아서 인기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품 자체는 좋은 제품인데 다른 대리점에서 판매를 못 하겠다. 나 그 제품 판매하기 싫다. 유통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취급하기 싫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취급을 못 하게 됐거나 취급을 안 하게 됐던 몇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마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했다거나, 거래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했다거나, 유통사 거래처가 마음에 들어서 안 했다거나, 그냥 제품 자체가 어려워서, 어렵게 보여서, 기능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 그래서 제품 팔고 나서도 상담해줄 게 너무 많아, 서비스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난 그런 복잡한 제품 취급 안 할래. 그런 거래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사에서 거부하는 이유들을 다 차치하고 저희는 그냥 순수하게 제품만 보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희는 그냥 제품이 좋으면 추천하는 거예요. 거래 조건이 어찌됐든 간에, 마진이 어찌됐든 간에, 거래처가 마음에 안 들든 마음에 들든 간에 그냥 제품만 보고 추천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품을 추천하고 취급하게 된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유통사나 제품 수입사나 제품 판매점을 보고 저평가, 비판을 할 이유도 별로 없거니와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 제품 외 하드웨어 외에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제품의 평판, 제품의 완성도, 성능, 기능, 가격 정책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시고 그 제품 자체가 마음에 들고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제품이 인기가 있어야 된다. 인기 있는 제품인 것 같다. 인기를 얻을 만한 제품이다. 더 인기를 얻어야 되는 제품이다. 권장해야 되는 제품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지고 보자면 다른 브랜드는 디자인도 안 바꾸고 가격이 200% 오른 제품도 있고 디자인도 안 바꾸고 100만 원 이상 더 오른 제품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제품은 비싸졌다라고 왜 비판을 안 하세요? 어쩌면 따지고 보자면 왠지 정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왜 그 제품들은 디자인도 안 바꾸고 기능도 특별히 더 악한 만큼 기능도 달라진 것도 아니고 개선이 된 것도 아닌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심지어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수입도 못할 정도가 되는데 그 제품들은 왜 비판을 안 하시고 아까만 가격이 마치 무슨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은 뭔가 객관적이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아캄이 그렇게 견제를 받고 그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아캄에 관심을 갖는 분들께서 많이 계시고 아캄이 인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입이 안 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관심조차 없으시죠? 그 제품은 오히려 무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인기가 없다고 봐야겠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음색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아캄이 구동력이 좋고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건 인정하지만은 음색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부드럽고 좀 더 나긋나긋하고 따스하고 섬세하고 감미로운 사운드가 난 더 좋더라. 그래서 나는 아캄보다는 다른 브랜드 더 낫다. 그건 어떻게 보자면 합리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개인 취향상 나는 이런 음색보다는 이런 음색이 더 낫다. 그건 뭐 솔직하고 뭐 틀림이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건 이제 개인에 따라서 호불호가 달라지는 부분인데 음색적인 이유도 스피커 매칭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피커 배치, 공간에 따른 스피커 배치, 그리고 아캄은 D랑 라이브 뿐만이 아니라 D랑 라이브 설정한 후에 EQ 조정도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음색적인 조정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좋은 제품, 조금 더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기에 좋은 제품, 조금 더 유통사에서도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뭔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회사의 제품, 조금 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 조금 더 제품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개선시킴으로 해서 상품성이 더 뛰어나게 향상이 되고 있는 제품,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용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5% 페이백 같은 서비스도 해주는 제품, 사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잘 해주고 실제 사용자분들도 만족을 하시는 그런 제품, 그런 제품이 인기가 더 좋고 더 권장할 만하다. 그런 식으로 좀 더 칭찬을 해주시면 더 그런 제품들이 더 좋은 제품들도 더 개발을 더 잘 해주고 수입을 안 하던 제품도 수입을 해서 더 좋은 가격에 또 제공을 하고 더 많이 판매가 되면 또 가격도 좀 더 저렴해지고 더 좋은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사은품 같은 것도 더 제공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